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이전 그 수업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그 백프로퍼게이션, 역전파 코딩이 왜 그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더 컴퓨테이션 그래프 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우선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우리가 가장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x1, x2, x3가 들어가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결과가 y 해시 계산되는 이와 같은 컴퓨테이션이 요구되는데요. 그러니까 x는 알고 보면은 사실은 길이가 3인 그러한 버티컬 컬럼 벡터고요. 그에 해당하는 w 또한 벡터입니다. 똑같은 크기예요. x랑 길이가 3인 그러한 컴퓨테이션 벡터고, 이거는 스칼라 값, 즉 1x1짜리 b는 하나겠죠. 그와 같은 x와 w와 b 값이 들어가서 w 곱하기 x 더하기 b는 g라는 첫 번째 g 값이 먼저 계산되고요. 그리고 이 g 값을 시그모이드 함수에 입력으로 써서 결과 값을 액티베이션으로 받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티베이션 값이 결국에는 원래 주어져 있는 레이블과 비교한 로스 함수를 우리가 구하게 되고, 이 로스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최적화시키는 w와 b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백프로퍼게이션을 시켜서 dw와 db를 구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또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 이 로스 함수에 a, y 이런 것에 우리가 미분을 구해야 되죠. 누구에 대해서? a에 관해서 미분을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da에 해당되는 거죠. da. 그래서 이 로스 함수를 a에 관해서 미분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로스 함수를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로스 함수가 마이너스 y 로그 a 빼기 1 마이너스 y 로그 1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주어졌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미분을 구하면은 어떤 식으로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덧셈으로 된 두 개의 항은 따로따로 구하면 되고, 로그 a는 a분의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a분의 y, 그리고 빼기 1 마이너스 a분의 1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분의 1 마이너스 y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이런 식의 미분 결과를 얻게 됩니다. 즉 da의 결과가 이와 같이 a 마이너스 a분의 y 더하기 1 마이너스 a분의 1 마이너스 y라는 식으로 얻어진다는 걸 이미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da로부터 우리가 dg를 또 구할 수 있죠. dg는 결과적으로는 a-y라고 주어지는데, 이와 같이 주어지는 이유는 사실 이와 같은 계산을 한 거죠. dg는 사실 체인 룰에 의해서 요 이전에 있는 da 그리고 곱하기 이 가우시, 그러니까 여기 뭐죠?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인, 즉 액티베이션 함수의 미분을 곱해주게 되어 있는데, 액티베이션 함수가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우리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가 알다시피 g 오브 x가 시그마 g일 경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g 프라임 요걸 g 오브 g라고 하는 게 좋겠죠. 미분은 a 곱하기 1 마이너스 a로 주어지는 g 곱하기 1 마이너스 g, 여기서는 a가 들어갔기 때문에 a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또 풀어서 써보면은요, 이 체인 룰을 d l 오버 d a 곱하기 d a 오버 d g, 그리고 이 dl 오버 da는 여기 이미 주어져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da 곱하기 이거를 하는 건데, 즉 마이너스 y 오버 a 더하기 1 마이너스 y 나누기 1 마이너스 a, 얘랑 a 곱하기 1 마이너스 a, 이것을 해줘서 계산하게 되면 아마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a 마이너스 y로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dg가 a 마이너스 y로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DG가 주어졌으니까 W와 B에 대한 그러한 미분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DW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DG 곱하기 여기서 W에 관한 미분이니까 X뿐이 없죠. 그래서 곱하기 X가 되는 거고요. DB는 DG에다가 여기서 곱해지는 것이 B에서는 미분했을 때 1이라는 값만 나오기 때문에 곱하기 1, DG 그 자체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즉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W와 B의 데리버티브 DW와 DB를 구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forward propagation 한 다음에 거꾸로 backward propagation을 수행할 때 DA를 구하고 그것으로부터 DG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DW와 DB를 구하는데 활용을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backpropagation을 통한 logistic regression의 경우에 대해서요, 이 데리버티브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는 X1, X2, X3가 들어가서 몇 개의 노드로 구성된 히든 레이어를 통과한 후에 그 다음에 아웃풋 레이어를 로부터 결과를 얻는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에 거쳐서 이와 같은 DA와 DG를 두 번 해줘야 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 내용을 또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뉴럴 네트워크 상에서의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컴퓨테이션 그래프 상에서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는 간단한 경우죠. X1, X2, X3라는 입력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몇 개의 노드를 갖고 있는 히든 레이어,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출력 레이어로 이어지는 2레이어 뉴럴 네트워크, 그 결과값은 y-로 계산되어 나오겠죠. 같이 이때 이 부분이 1번 레이어고 이 부분이 2번 레이어인 거는 우리가 기호를 그렇게 부여하고 있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X 입력이 있을 때 이제는 W가 더 이상 벡터가 아니라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주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형태에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각의 행이 하나의 그러한 W 트랜스포즈 역할을 하는 그러한 소위 매트릭스였던 거는 기억하실 거고요. X는 똑같이 버티컬 벡터, 이러한 버티컬 컬럼 벡터로 우리가 주어질 겁니다. X는 그 사이즈에 맞게 아마 3개의 엘리멘트면 그 3개의 엘리멘트 갖는 그러한 버티컬 벡터가 될 거고요. B는 역시 B는 노드의 개수만큼의 그러한 크기를 갖는 소위 엘리멘트를 갖는 벡터, 버티컬 벡터가 또 되겠죠. 그것도 우리가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forward propagation에서는 주어진 X에 관해서 주어진 W 웨이팅 매트릭스 곱하고 더하고 해서 그것이 G 값이 계산되고, 그 다음에 A 계산되고, 그 다음에 G2, 그 다음에 이 G2 계산할 땐 당연히 W2와 B2가 또 개입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에 해당되는 소위 와이어들의 가중치와 바이어스 값이 주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G2,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로스 펑션이 구해지는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프로퍼게이션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이 로스 펑션에서 이거는 이 앞부분은 그것과 거의 유사하죠. 로지스틱 색깔이 좀 안 바뀌었네요. 색깔을 좀 바꿔서 앞부분에서 했던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쪽으로 올 때는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거의 유사한 그러한 소위 수식이 사용될 겁니다. 즉 로스 펑션으로부터 뭐를 구하나요? A2를 우리가 구하게 되겠죠. A2에 관한 미분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또 백프로퍼게이션 시켜서 DG2를 구하게 될 겁니다. 아, 근데 여기서 조금 오타가 하나 있네요. 여기 X 첫 번째는 입력이 X지만 두 번째는 이게 X가 아니라 여기 어디죠? A의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층에 있는
그 액티베이션 값이 그러니까 A의 위첨자 1 이런 값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색깔을 좀 바꾸고요. 자, 그래서 이 DG를 구한 다음에는 이 DG로부터 이 DW2와 DB2를 또 우리가 각각 그 그레디언트 값을 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DG2로부터 DA1도 구하고 이 DA1으로부터 거꾸로 DG1을 구하고 이 DG1으로부터는 또 뭘 구해요? 결국에는 DW의 1과 DB의 1.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그레디언트 값을 dB1, dW1, dW2, dB2 이런 식으로 구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값이 어떻게 구해질지를 한번 또 수식의 전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더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앞에서 다뤘던 얘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DA로부터 D를 구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주어졌던가요? 우리가 알다시피 A-Y였는데 여기서는 A가 A2고요. 그죠? 마이너스 Y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구해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DG2를 구했으니까 이 DW2는 이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소위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위에 쓸 자리가 없으니까 DW2와 DB2 값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보면, 즉 DG2하고 DG2 값에다가 그 x 값을 그때는 했었는데 여기서는 x 값이 아니라 이 a1 값, 그죠?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a1. 그런데 여기서는 그 트랜스포즈 된 형태로 들어가게 돼요. 이거는 그 w가 이제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매트릭스 상태에서는 이미 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일 때와는 좀 경우가 좀 다른데요. 그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W를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구할 땐 DG 타임즈 X였는데 이때 그 W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그 놓여진 그런 그 값으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하는 거고요. 원래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는 DW는 이렇게 서 있는 그 컬럼 매트릭 벡터로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것의 관계 때문에 여기서는 그 트랜스포즈가 된다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B는 이것과 똑같았죠. DG의 2와 똑같이 구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이걸 가지고서 또 점점점 이 거꾸로 또 가서 DA와 DG를 구해야 되는데 DA를 그냥 생략을 하고 DG 값을 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수식을 알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equal W 2의 트랜스포즈 타임 곱하기 DG의 2 곱해주고요. 여기서 DG2는 여기서 구한 거죠. 이것의 그 W2 트랜스포즈 값이 곱해져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그 소위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인 곱하기 G 프라임 Z1 값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미분한 거예요. 그죠? DA를 미분한 게 바로 요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것에서 중요한 거는 요 사이즈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일단은 W2 사이즈를 한번 요거 살펴볼까요? W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W2는 그 여기에 그 세컨드 레이어의 웨이팅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이것의 사이즈는 그 N2 by N1 크기를 갖게 되고요. 그죠? 왜냐면은 그 N2는 그 대신 여기 1이니까 지금 그 N2의 노드의 개수가 1이니까 여기서 좀 한번 써놓고 할까요? 지금 처음에 그 여기 입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그 입력 NX라고 우리가 할 때 얘는 사실은 N의 0번째 레이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두 번째 있는 게 N 1번째 레이어의 노드 개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것이 그 N 두 번째 레이어인데 이 두 번째 마지막이기 때문에 얘는 노드 하나뿐이 없어서 1입니다. 그래서 요 N2하고 1은 1 by 그 N1 이런 크기를 갖게 된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W2는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 DG에 대해서도 또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G2죠. G2의 사이즈하고 그 DG2의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G의 그레디언트니까 그라디언트는 모든 그 지점에 대해서 똑같이 주어져 있되 디멘전 자체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G2 같은 경우도 역시 결국에는 그 여기 계산되는 값이 어떻게 됩니까? 그 n2 by n1에 n2 by 1이죠. 여기서는 n2 by 그 1 n2 by n1 n2 by 1 dg 2 잠깐만요. 조금 헷갈렸는데 여기 부분에서 g 값은 여기서는 그 계산이 하나뿐이 안 되니까 당연히 요 노드 값이니까요. 노드 값이니까 n2 by 1이고 n2 by 1은 사실은 n2 자신이 1이기 때문에 1 by 1인 그러한 그 하나의 스칼라 값만 나오겠죠. 이런 벡터 형태로 표현했을 뿐이죠. 마찬가지로 g1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g1은 여기에서의 그 첫 번째 레이어에서의 노드의 값들인데 얘는 dg1과 사이즈가 똑같겠죠. 역시 이것도 n1 by 1 왜냐하면 벡터니까요. 버티컬 벡터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n1 by 1 크기를 갖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요 전체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데요. 즉 결국 dg1도 이렇게 됐으니까 어디 있죠? 요 부분이죠. 즉 dg의 1의 이 계산을 한번 우리가 그 해보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 사이즈로 정리하기 전에 그 수식을 먼저 써놓는 게 좋겠죠. W2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곱하기 DG의 2 그리고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해서 G의 Z1의 결과값. 그러니까 이것을 그 각각의 디멘전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즉 W2 같은 경우에는 N1 by 2 N2 by 1인데 트랜스포즈니까 거꾸로 됐네요. 그죠? 거꾸로 트랜스포즈해서 N1 by N2가 될 거고요. 그죠? 트랜스포즈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의 사이즈는 DG2니까 요거는 N2 by 1이고요. 그죠? 그리고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이고 요 오른쪽에 거는 바로 DG1을 구해놨죠. 즉 N1, 1인 사이즈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곱했을 때 당연히 이것이 상쇄되고 얘는 합이 N1, 1이고 즉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똑같은 크기를 갖기 때문에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이 될 거고 그 결과값은 똑같겠죠. 그죠? N 그 사이즈를만 살펴보는 겁니다. N1, 1 이런 크기를 갖는 그러한 그 벡터가 만들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DG를 가지고서 무엇을 또 할 수 있어요? DW하고 DB를 구할 수가 있죠. 이 아래쪽에다가 조금 공간이 없으니까 움직여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 DW1과 DB1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방금 구한 DG1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즉 DG1 곱하기 그 X 이번에도 X 트랜스포즈를 써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DG1 이런 식으로 얻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X 트랜스포즈는 좀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A의 그 0번째 레이어의 값의 트랜스포즈다라고 해도 되죠. 그러면은 이 그 세컨드 레이어에서 구했던 그러한 수식과 동일하게 인덱스만 바뀌는 그러한 그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우리가 6개의 수식을 지금 찾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 로스 펑션 우리가 프레딕션 한 다음에 A2라는 결과값이 얻어지면은 이 결과값으로부터 우리가 DG2와
DW2 그리고 DB2를 계산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또 더 백프로케이션 시켜서 DG1과 그리고 DW1과 DB1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수식들은 여기 이렇게 우리가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것을 다시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 그 코드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다룬 내용들을 한번 그 수식을 정리해 보면 이와 같죠. DG2 그리고 DW2 등등 색깔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좀 지우고요. 자, 죄송합니다. DG2가 판서 창이 조금 망가졌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DG2와 그로부터 DW2, DB2 그리고 DG1과 DW1, DB1 이렇게 그 그레디언트를 구해 나가는 방법을 설명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의 벡터라이즈드 버전을 한번 살펴보기 앞서서 이미 해봤던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의 벡터라이즈드 버전이 있죠. 벡터라이제이션 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그 1번 G 값에 1번 레이어의 G 값은 W 1번의 X 곱하기 더하기 B의 1번 레이어 값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A1의 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그 1번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함수 그리고 G의 1번 그런데 이 G를 그 우리가 그 소위 벡터라이제이션 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샘플에 관한 결과값이 이거고요. 그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하면은 이렇게 대문자 G1 해가지고서 그 각각에 대해서는 그 매트릭스를 만들 때 각각의 컬럼에다가 우리가 그 G1 1번 훈련 자료 그죠? 그리고 G1 2번 훈련 자료 등등 해가지고 G1 n번 훈련 자료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 컬럼으로 그 열로 이렇게 스택업 했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G 그 1번을 그 매트릭스 형태로 우리가 구할 방법은 그 W1 곱하기 이 X가 이제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매트릭스가 되고 그 각각의 컬럼이 하나하나가 그 훈련 자료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B1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매트릭스 형태로 1번 액티베이션 매트릭스는 G 그 액티베이션 함수는 똑같고요. 거기에는 매트릭스나 벡터가 들어가든가 똑같은 크기의 사이즈의 결과값이 나오는 관계로 이 매트릭스를 1번 레이어의 매트릭스를 넣어서 줌으로써 이것이 계산되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그 소위 뉴럴 네트워크 상에서의 그 다수 훈련 자료에 대한 이러한 벡터라이제이션을 이번에는 그 유도해 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알고리즘을 한번 이제 벡터라이제이션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이 그 해프 그 슬라이드에 나온 내용들은 앞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즉 DG2, DW2, DB2 그렇지만은 그 하나의 훈련 자료에 대한 결과고요. 그러니까 DG1, DW1, DB1 하나의 훈련 자료에 대한 그런 그 알고리즘을 그 설명해 놓은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모든 훈련 자료에 대해서 벡터라이즈를 시키면은 이와 같이 바뀌겠죠. DG2가 이제 대문자 DG2 그리고 액티베이션 2도 우리가 그 A2라는 매트릭스로 나타날 거고 각각의 컬럼이 이제 서로 다른 훈련 자료인 겁니다. 그리고 DW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익스팬드 되는 게 아니라 이 G와 A가 그 벡터에서 매트릭스로 바뀌었지만 n분의 1이라는 것이 그 파라미터가 하나 더 들어가죠. 그 이유는 우리가 코스트 함수 J라는 이 함수의
그 모양 자체가 n분의 1 summation loss function 우리가 y hat과 y에 이것의 그 i는 1부터 m까지를 다 더한 후에 n분의 1을 나눠주기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고요. 이 db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dg 값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dg 값을 다 summation 하게 되는데요. 역시 이것도 summation 한 후에 n분의 1을 곱해줘야지만 평균 값이 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axis 1 방향으로 summation 해주는 것과 그 dimension을 유지함으로써 우리가 이 dg2의 사이즈가 그 n2 by 1이라는 요 사이즈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이미 설명된 적이 있죠. 그래서 DG1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벡터에서 이제 매트릭스로 바뀌었고요. 그때 사용되는 이 W2 트랜스포즈는 동일하지만 곱해지는 DG2는 이제 매트릭스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G1도 이제 매트릭스로 바뀐 걸 알 수 있고요. 요것의 사이즈를 조금 다시 한번 더블 체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엘리멘트들이 그 정확하게 사이즈가 벡터의 또는 그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일정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DG1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1번 레이어에서의 그 엘리멘트들의 값이니까 우리가 number of 1번 레이어의 노드 개수 그리고 그 열은 그 훈련 자료 개수이기 때문에 n1, 그러니까 by m이라는 이러한 사이즈를 갖게 될 겁니다. 그것이 그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W2 트랜스포즈니까 W2 트랜스포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아마 N1 by N2가 될 거고요. 트랜스포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곱하기 DG2니까 DG2는 N2 곱하기 M이거든요. 그래서 곱하고 나면 여기 상쇄되고 N1 by M이 되고 이거는 엘리멘트 와이즈 그 프로덕트라는 연산이라는 거는 이미 설명을 했고요.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입니다. 그리고 이 액티베이션 함수의 결과는 요 DG 사이즈와 똑같으니까 DG1은 당연히 N1 by M이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엘리멘트끼리 곱해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고요. 그로부터 이 DW를 구하고 역시 여기도 M1을 곱해준다는 거 그 부분만 주의하면 그 DW2와 DB2를 구했던 것과 마찬가지 형태를 얻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그 이퀘이션으로 우리가 이걸 임플리멘트 하면은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의 백프로퍼게이션에서 사용되는 그 소위 그레디언트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